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대구 규제 해제 발표 후에 관심 아파트가 몇 군데 있었죠. 자, 그 지역 아파트가 호경 논어에서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평소 대비 많은 사람들이 특정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시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가 혹은 실수요자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어제 규제 해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해가 하나 안 되는 부분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했는데 대구 수성구나 뭐 대전 요 지역은 이해가 되는데, 경남 창원 의창구가 제가 볼 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경남 창원에는 제 지인이 몇 명 있어가지고 일대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죠, 창원이 이런 도시가 있으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가 있죠. 대구처럼 달구벌 도로 비슷한 이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주거지고 여기에 공장지대입니다. 대기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계획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기판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창원인데, 물론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에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뭐 그러한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데, 의창구는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가지고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해제됐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 대부분 뭐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수성구가 만일에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고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으면 제가 볼 때는 어제 수성구는 로켓 발사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외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지역을 유지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민간 이원이 들어간지 몰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현장의 분위기를 좀 알고 있다, 대구만의 어떤 수성구의 특징을 이번 정책심의위원들이 좀 알고 있다,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면 어제 규제 해제되고 나서 뭐 특정 사이트에서 동대구역 일대, 볼리네그리 일대, 그리고 태평로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 아파트 인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특히 많이 본 아파트가 신축 내지는 분양,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죠. 자, 그런데 하나 유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분양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2020년 5월 달이죠. 정부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한 10 며칠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분양권 전매, 광역시 일대 서울돼 가지고 분양권을 전매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고, 실질적으로 시행은 2020년 9월 달 이후로 분양권 전매 금지를 했습니다. 광역시. 그래서 지금 분양권 거래되는 분양권은 그 이전에 분양했는 아파트는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 입주자 공고를 해가지고 분양한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죠. 이거는 조정지역 해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가 이 분양권 매매가 자유로운 아파트겠죠. 그래서 전매 금지된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심 받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아파트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입주가 되도록이면 늦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아파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동대구역 인근인데 어디까지나 참고하십시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사실 여기는 고층을 못 짓죠. 이 비행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전문 용어는 빼더라도 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게 고층으로 못 짓습니다. 이게 한 15층 정도, 18층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게 평수로 보면 층수를 보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단지 정보를 보면 몇 층입니까 이게? 자 16층입니다. 16층 13층이기 때문에 고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죠. 근데 맞은편에 이안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고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18층 20층 조금 더 고층이죠. 21층 층수가 조금 더 높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층수가 조금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안이 더 좋다, 화성파크 드림이 더 좋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안은 조금 더 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층, 22층, 21층 뭐 이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당장 입주 가능한 거고 여기는 분양권 상태다 이거죠. 분양권 상태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세력이 마음은 먹으면죠 한 1000명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고객 논의해서 이 아파트 한 분석해보자 하면 동시에 접속자 수가 많겠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주시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있나 싶어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게 있나 싶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타 지역 사람들이 동대구역 인근을 특히 좋아하지 대구 시민들은 그다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주 A급은 아니다 이거죠. 물론 101동이 가장 선호동이다 뭐 그 정도고 일대 입주 물량이 많죠. 그래서 다들 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쳐다보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대구역 일대에서는 뭐 대장 자리가 이안이나 화성파크 드림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만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한 군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외지인들이겠죠. 외지인들 자 외지인들이 대구에 투자하고 나서 대구에도 좀 돈을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달서 프루지오 시그너처 자 이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중개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특별히 잘 지었다 이게 아니고 입주가 26년 3월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26년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그때 되면 아파트가 상승이 확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투자가들이 들어왔다. 투자가는 지금 대구의 소시민보다는 좀 더 많이 안다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6년 3월 달이 되면 그 이유가 되면 대구는 확실하게 오를 거다. 이런 가정에서 자, 미분양된 이 거의 대부분 미분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계약을 많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가 싶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최대한 입주가 늦은 지금 아실에서 제공되는 입주 아파트 중에서 가장 늦은 입주가 달서구 프루지오 시그너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화는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수성구를 빼고 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도 조금 규제 해제 이전보다는 전화가 조금 더 문의가 오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 곧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곳에는 지금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 자, 그렇지만 보통 전화가 많이 오시는 분은, 무주택인 분은 고민을 하시고 1주택인 분은 기존에 집이 팔려야지 이사를 하려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기존 집이 팔려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 2주택인 분은 취등록세의 부담 때문에 자, 묻기만 묻고 지금 문의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즉 지금 규제 해제보다 더 큰 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 심리에 의해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뭐 악재든 호재든 간에 그것을 희석시킬 만큼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움직일 필요도 없고,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은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초보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본인의 큰 재산을 어떤 잃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특정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 좀 거래가 살아나고, 하여튼 확실한 것은 거래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아파트, 입주가 적은 아파트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무주택자분은 좀 바른 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규제 해제 하루 지난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